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공모 밴드 리더 이동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훼손지 정비 사업이 무서워서, 그리고 또 주민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마스크를 끼고 방송을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점점 사기꾼이 돼갑니다. 그동안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받지 않는다라고 거의 2년 동안 외쳐왔습니다마는 갑자기 행정센터 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훼손지 정비 사업에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정말 곤혹스럽고, 그리고 또 많은 컨설팅 업체들도 지금 주민들에게 좀 미안한 생각, 그리고 또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많은 주민 여러분들이 잠 못 이루고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오늘 유튜브 제목은 훼손지 정비 사업 접수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느냐 마느냐, 과연 부과한다 그러면 왜 부과를 하느냐, 누구의 생각이냐, 국토부냐, 경기도냐, 남양주시냐, 도시국장님이냐, 건축가냐, 한번 그 문제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광한 시장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광한 시장님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이분이 조광한 시장님을 잠깐 좀 한 1분만 소개를 좀 할게요. 조광한 시장님이 당선이 돼서 시장 그 직책을 달기도 전에 당선인 시절에 첫 번째 업무를 봤던, 그러니까 시장 당선돼서 첫 번째 업무를 봤던 게 바로 이겁니다. 개발제한구역 통식물 관련 시설 및 상수원 보호구역,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당선인 시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부터 첫 출근인데 전전날이죠. 금요일 날 이렇게 저희 국대의 집행부, 그리고 제가 이 행사를 4일을 봤었는데 엄청나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또 인수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또 조안면 개발제한구역 주민 2명을 인수위원회에 포함시킬 만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신 시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 개선 토론회에 직접 오셔서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고요. 국대의 개소식 행사에 오셔가지고 테이프 커팅도 해주시고, 이렇게 현판식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남양주 시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 집회를 했을 때 시장님이 왜 집회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잘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나 직접 오셔서 춥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야 되는지 직접 현장에 오셔서 이제 들어주시기도 했던 그런 고마우신 분이고, 또 잘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남양주시에서 우리가 버텨왔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시를 원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구리, 하남,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남양주시가 그래도 완화해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버텨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훼손지 정비 사업 간단한 히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은 2016년 3월 30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4, 5년 전, 5년 전, 6년 전이죠. 2016년 시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시행이 됐습니까? 상한제 적용은 12월 말까지 하기로 하고, 훼손지 정비 사업 시행도 12월 말까지로 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징수유예도 12월 말까지 하기로 하고, 훼손지 정비 사업은 야심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한 사람도 접수를 못했습니다. 접수 못한 이유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그때는 아무튼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면적도 크고 대상자도 적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주광덕 국회의원, 이현재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3년 연장을 시켰습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을 2020년 12월 말까지 해라, 이렇게 연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상한제 폐지는 2018년 1월 1일 그냥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는 12월 말까지 같이 연장이 됐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훼손지 정비 사업은 연장을 됐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훼손지 정비 사업이 이제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개정안이 언제 나왔어요? 20개월 걸렸습니다. 20개월. 언제? 2019년 10월 달에 나왔습니다. 20개월 동안 저희들이 집회를 무지막지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마라, 집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훼손지 정비사업 나올 때까지는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마라라고 우리가 국토부에 가서 집회하고 남양주시에서 집회하고 그리고 확정을 받아냈습니다. 언제요? 2019년,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 개선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유복기로 확정한다. 국토부가 이렇게 확정을 했어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훼손지 정비사업 나올 때까지는 이행강제금 유보해라. 유보가 됐어요. 훼손지 정비사업 그래서 이제 접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시행령에 보면 여러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보면 대통령령 308935에 보면 법제처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예, 빨간 박스 보세요. 크게 좀 써놨습니다.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이행강제금을 유예할 수 있다. 금액을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된답니다 말하면 유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마운 남양주시 진건읍에서는 2019년 12월 30일까지 이행강제금을 유보를 해주겠다. 뭐 이런 막 공문도 보내고 개구장도 보내고 그래서 우리는 훼손지 정비 사업만 들어가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내 땅 30% 자르고 흩어진 훼손지 수억씩 돈 줘서 사서 기부 체납하고 저희들이 투자하고 훼손지 정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진건행정센터에서도 이런 어떤 개구장 날라왔죠. 별내동에서도 훼손지 정비사업 승인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접수하면 이행강제금 봐준다. 이렇게 전부 다 행정센터에서 그렇게 상담해주고 개구장도 날라오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접수했어요.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보가 됐어요. 너무 고맙죠. 그런데 갑자기 2020년 9월달 그러니까 이제 훼손지 정비사업 마감 시한 2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접수에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어떡합니까?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경기도 감사에 걸렸고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보내고 국토교통부에서 회신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훼손지 정비 사업에 시행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서류가 시장이 적합성을 인정하여 수리한 경우에는 4조 2항 그러니까 유예할 수 있다. 그러면 수리가 뭐냐? 국토부 협의 끝나야 수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 소리냐? 시장이 수리한다는 얘기는 적합성 여부를 시장이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논쟁이 난 겁니다. 우리는 시장님 면담했더니 시장님은 남양주시에서 충분히 권한이 있으면 해주라. 그리고 또 주민단체인 국대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결정 내려라.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습니다. 근데 누가 이런 고집을 피울까요? 누가 잘못 판단했을까요? 좀 더 누가 어떤 판단을 해야 옳은지 한번 좀 더 우리가 짚어봐야겠습니다. 자, 요건 좀 넘어갈게요. 2020년 8월 27일 날 도시국장님 그리고 건축가 과장님 건축가 팀장 주무관 다 모아놓고 국대의 집행부가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장의 수리를 가지고 이제 시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남양주시는 시장님한테 그냥 보고하겠다. 부과를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고문 변호사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부과를 해도 된다라고 하더라. 야, 그 다음날 국대의 정책개발국장 김기덕 국장이 국토부와 통화를 합니다. 그 녹취록을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국토부가 보내주신 그 회신의 내용이 경기도에서 받은 그 회신 내용 한 줄을 가지고 남양주시에서 부과하겠다는 그 생각이 옳은지 정말 국토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회신을 보냈는지 국토부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김기덕 국장과 국토부 녹취록 공개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남양주시는 시의 자문 변호사 2군데다가 의뢰를 해봤는데 이 수리라는 내용은 국토부 협의 후에 시장 군수의 행위허가 신청이 완료된 사항까지라고 하니 지금 현재 남양주시에 접수한 것까지 전부 다 모조리 이행강제금의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상 거의 이제 지금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분들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어제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연락을 드렸고 이제 그 남양주 담당자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고 예, 중간에 보완이 있을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서류가 미비됐는데 그거를 수리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지자체에서 그게 서류가 다 완비됐다고 하고 그 수리가 되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수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단 지자체에서 접수가 된 사항, 어느 정도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져서 접수가 된 사항까지 보신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아, 그렇죠. 저희도 어제 이렇게 딱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예. 왜냐면 시민보호 사무관님하고 미팅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지금 저희가 주민들이 좀 당혹해하고 있거든요. 다르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 그 처음 답변 나온 것도 1년도 넘었는데 왜? 예, 이제 그런 내용은 이제 현재 최근에 남양주시가 건축과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바뀌시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알겠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어보셨죠? 훼손지 정비 사업에 그럼 지금 접수한 사람들은 다 부과 받으라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고요. 뭐 이런 어떤 국토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8월 28일 날 통화를 했는데 계속해서 행정센터를 모아놓고 남양주시가 뭐 부과 방침을 얘기했다는 막 얘기가 들려오니까 저희들이 계속 좀 마음이 급했죠. 별내 용암리에 있는 주민 허모 씨가 9월 10일 날 국토부와 또 통화를 했던 내용을 저한테 제보를 해줍니다. 별내동 용암리 주민 허모 씨가 국토부와 통화했던 그 녹취록 공개합니다. 국토부의 마음은 변했을까요? 그대로일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도 문의 오시고 해서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접수해서 수리한 경우에 대해서는 네. 이행강제금 유예에 해당된다라고 저희는 일단 답변 먼저 드렸고 아, 어떻게 답변을 주셨다고요? 다시 한 번만 여쭤봐도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네. 아마 좀 돌고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네. 접수해서 수리한 경우에는 경기도랑 국토부랑 상관없고요. 예, 경기도로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접수해서 예, 수리를 예. 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그거를 네. 어떻게 그거를 적용하시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일단 거기까지 답변을 주셨다는 예, 말씀이시구나. 예. 네, 잘 들으셨죠? 고맙게도 국토부의 생각은 계속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남양주시하고도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남양주시가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국토부가 보낸 회신을 가지고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 회신을 만든 국토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되는데 국토부의 생각은 아주 초지일관 똑같은 내용을 계속 얘기합니다. 적합성을 인정해서 수리하면 된다. 자, 그러면 9월 10일 주민 허모 씨에 이어서 자, 9월 15일 제가 이번에는 주무관이 아니라 사무관과 통화를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에요. 이행강제금 유예를 지금 갑자기 남양주시에서 지금 저도 시장님 면담하고 시장님이 지금 무슨 어디 도시국장 만나서 이제 만나고 그랬는데 뭐가 지금 문제냐면 적합해서 수리한 거 네. 수리 예. 그거 얘기했어요.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네. 전화를 했더니 그 경기국토에서 그 수리가 예. 국토부 협의냐 예. 그게 아니고 그거는 지자체에서 이 훼손지 정비 사업은 국토부에 협의해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네. 법에 따라서 신청했을 때부터 그게 훼손지 정비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신청을 이 사업이 국토부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 법에 따라서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해가지고 수리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하는 거지. 또 그 얘기를 했나 보마 그 새끼. 그런데 엄청나. 그걸 고문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수리는 국토부 협의가 다 끝나서 그게 수리로 본다. 그거는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하여튼 우리가 그 질의한 게 있어요. 그게 아마 여러 군데에서 질의 좀 들어갔으니까 회신할 때 조금만 신경 써서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법에 있는 문구를 써가지고 네. 그 지자체 협의하도록 돼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그 사조 2 제 3항에 따라서 네. 지자체에서 적법한 요건을 갖춰 수리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줄게요. 수리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해주면 그 사람들이 또 그걸 잘못하면 그러니까 아니, 지자체에서 수리한 경우라고 하면 오케이. 되는 그 조문에 있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죠. 지자체에서 수리한 경우 오케이.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수리한 것들은 이제 뭐 보완해가지고 뭐 추진을 하면 되는 그 다음에 농림부의 농지법은 과연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해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건 왜 네, 통화해서 알겠다. 훨씬 뭐 그냥 논쟁이 없도록 제대로 그냥 써서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보낸 회신이 저희들이 질문이 수리한 경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시장이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하면 그냥 그 의미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양주시가 아마 이걸 보고 이제 결단을 내려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국토부 통화를 하고요. 조금 전에 하남시청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건 조금 남양주시 공무원 여러분들 혹시 기분 나빠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양주시가 하남시나 구리시에 비해서 절대로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양주시가 그동안 가장 완화를 많이 해줬던 곳이라는 거 저는 충분만만합니다. 뭐 10번 올바른 판단했다가 한두 번 잘못했다고 그래서 절대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남시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정말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하남시청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축가 이현우입니다. 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그 훼손지 정비사업 담당은 어느 과에서 해요? 저기 인허가 여기 건축가 녹지허가 팀에서 하거든요. 네.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를 하면 네. 일단은 이행 강제금은 유부가 되는 거죠? 그게 네. 뭐 법으로 유예를 하라 뭐 이런 건 없어요. 네네네네. 근데 뭐 그냥 시청 약간 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저희 시에서는 일단 그 협의 돌고 뭐 네. 인가가 나든 안 나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유예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하남시는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네. 하남시는 지금 현재 네. 일단 접수하면 일단은 이행 강제금은 유부하는 방침을 지금 가지고 예, 계시네요. 뭐 어차피 검토되는 단계에서는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남시 뭐 단호하게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를 하면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승인이 날 때까지는 뭐 이에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뭐 블랙 컨슈머다. 즉 뭐 그냥 뭐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냥 합심해서 계속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마치 무슨 합법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접수 주민에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이렇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억대 벌금도 중요합니다만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첫째, 오락가락 정책의 원상복구 계획은 완전 차질을 빚는다는 겁니다. 왜? 작년까지 뭐 우리가 훼손지 정비사업에 접수하면 분명히 남양주시도 국토부도 이행강제금 부과 유보를 해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우리한테 그냥 어떤 무슨 개몽기간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는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다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달에 접수를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자영업하는 사람이 임차인이 있는데 1년만 연장해달라. 연장해 줬죠. 그런데 뭡니까? 지금 갑자기 어떻게 원상복구합니까? 에? 그분들도 계획이 있고 전부 다 계약서도 그렇게 썼기 때문에 몇 천만 원의 이사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듭니다. 창구에서 정말 식구들이 정말 모여가지고 무슨 쇼핑몰하고 물류창고하고 정말 식자재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짧은 순간에. 그래서 원상복구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락가락 정책은 원상복구할 수 있는 타이밍을 다 잊어먹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과받자마자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아니 훼손지 정비사업 이행강제금 부과받으면 무슨 뭐 50개월로 나눠서 100만 원씩 내면 되지 않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양주시에 지금 접수를 해서 이제 2개월 후 3개월 후면 경기도로 올라가는데 지금 부과받으면 경기도에서
국토부 올라갈 때 체납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상한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억대의 이행강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려는 것은 상당히 뭐 힘이 들다 안 힘이 들다 뭐 얘기 하나만 하죠. 예. 세 번째, 사중고의 부담이라는 것 같아요. 사중고. 훼손지 정비사업의 배양리 김모 씨는 농지법에 걸려서 지금 현재 처분 명령 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5천만 원을 분할해서 5천만 원을 부과를 받아서 분할해서 납부 중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래서 20개월 납부했습니다. 3천만 원 남았습니다. 이분은 농지법 공시지가, 농지법으로 공시지가 20%를 부과받는다든가 5천만 원 중에서 분할한 납부 잔액 3천만 원을 부과를 그러니까 납부를 해야 되고 이번에 부과받은 그럼 억 단위도 납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흩어진 훼손지를 샀기 때문에 30%의 흩어진 훼손지, 42.86%의 흩어진 훼손지의 땅값도 지불해야 됩니다. 이거 훼손지 정비사업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 그러면 배양리 김모 씨가 빠져나가면 단순하게 그냥 안 들어가니까 된다? 이건 정말 그야말로 대공황이 옵니다. 어떻게? 만약에 배양리 김모 씨가 빠졌다. 훼손지 정비사업 그룹이 와해가 됩니다. 그룹에서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이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탈했으니까. 훼손지 정비사업 동의서가 아니라 처리서를 내고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배양리 김모 씨가 만약에 빠졌다. 3,000제곱미터 면적이 미달이 돼서 그 팀이 다 빠져버릴 수도 있고 만약에 4,000제곱미터, 5,000제곱미터가 됐기 때문에 1,000제곱미터인 배양리 김모 씨가 빠지는데 가운데 알박기 토지라고 그러면 그 팀들 다 못 들어갑니다. 정말 이것은 대공황이 올 수밖에 없고 훼손지 정비사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5번째입니다. 엄청난 소송, 민원과 집회는 불보듯 뻔합니다. 자, 여러분 이행강제금 부과를 억대를 맞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달에 접수한 사람이 올해 1월 달에 접수한 사람이 남양주 시청에 접수를 했는데 갑자기 9월 달, 10월 달에 억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토지, 내 사업지가 언제 접수했는지 그리고 남양주시에 머물렀던 기간은 몇 개월이 있었는지 그동안 남양주시는 뭐를 했는지 첫 번째 보안이 언제 나왔는지 이거 안 따질 주민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경기도에 올리면 되는 걸 왜 못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이게 정말 직무유기인지 그야말로 소송이 안 되면 민원, 집회 이건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은요 30% 땅을 잘르라 그러면 자르고 흩어진 훼손지 사라 그러면 사고 기부하라고 하면 기부하고 접수하라고 하면 접수한 뒤밖에 없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를 원망하거나 질책하거나 아니면 또 비난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 아니고 남양주시 직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판단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까봐 주민들의 그야말로 열망을 담아서 그 주민들의 호소를 담아서 영상을 제작을 했으니까 절대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남양주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개발지역 주민들을 많이 생각하고 배려하고 항상 노력하는 남양주시라는 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법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그 법에 맞추어서 사는 우리가 법치국가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있는 법의 혜택은 또 우리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혜택을 또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권리도 있다는 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잘 헤아려서 좋은 선택, 좋은 결정이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양주시를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